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뉴욕, 뉴저지 지역에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4일부터는 버스와 전철 등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과 다리 터널 통행료도 일제히 인상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공제 한도가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뉴욕주의 자녀 양육 세액 공제도 크게 확대가 됩니다. 2026년 새해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바뀝니다. 먼저 오늘부터 뉴욕, 뉴저지의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뉴욕시, 웨체스터, 롱아일랜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7달러, 그 외 지역은 16달러가 됩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3센트가 오른 시간당 15달러 92센트가 됩니다. 오는 4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전철 및 버스의 기본 요금은 2달러 90센트에서 10센트씩 올라 3달러가 됩니다. 또 버스와 전철의 일주일과 1개월 무제한 탑승권은 폐지됩니다. 다만 현행 34달러인 일주일 무제한 탑승권을 대신해 일주일 35달러 요금 상한제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익스프레스 버스 요금도 현행 7달러에서 7달러 25센트로 25센트 상향 조정됩니다. LIRR과 메트로노스 기차 요금은 구간별로 최대 4.5% 인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도 4일부터 인상됩니다. 승용차 기준 혼잡 시간대 이지패스 통행료는 16달러 79센트, 비혼잡 시간대는 14달러 79센트가 됩니다. 우편으로 청구되는 통행료는 23달러 30센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 공제 한도도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7월 입법된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가 종전 10,000달러에서 4만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소득세 신고 시 최대 4만 달러까지 지방세 납부에 대한 공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올해부터 뉴욕주의 자녀 양육 세액 공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4세 미만 자녀의 경우 한 명당 최대 1,000달러, 4에서 16세는 명당 최대 5,000달러를 지급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뉴욕 주민은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소득세 신고에서 확대된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불체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름은 물론 주소와 체류 자격 등 6개 기본 항목을 공유합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1월 6일부터 메디케이드의 가입자 중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 단속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재판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이민신분, 시민권 여부, 메디케이드 아이디 등 6개 기본 항목에 한해서만 ICE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6월 연방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데 이어 7월엔 국토안보부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는 ICE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7,900만 명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성향 20개 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8월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판결에서 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가 정보 공유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ICE는 합법적인 법 집행을 위해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며 허용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이민 단속 전략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민자들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주거지나 직장을 급습하는 경우도 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실시하는 불시 단속도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ICE의 단속 방식이 바뀌면서 공공장소 불시 단속을 위한 현장 체포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ICE는 지난 9월에만 약 17,500명을 체포했으며 10월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이후 월별 최대치로 이전 최고 기록은 2023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11,500명이었습니다. 현재 ICE는 트럼프 1기 때보다 주간 체포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폭력 범죄자 등 최악의 범죄자에 집중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DHS는 IC에 체포된 이민자의 70%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소송이 계류 중이며 일부는 본국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현장 체포된 이민자의 60% 이상은 범죄 전과나 기소 기록이 없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도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IC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7만 9천 명 중 거의 절반이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범죄 전력도 25%는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전직 DHS 관계자들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체포되는 이런 상황이 추방 실적을 늘리려는 백악관의 압박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IC가 범죄 기록이 없거나 경미한 전과만 있는 사람들도 대거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직 IC 비서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누군가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뉴욕주의 그린라이트법 시행을 막으려는 연방정부의 시도를 기각시켰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의 앤 나르다치 판사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르다치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 법이 연방법을 우선하거나 연방정부를 부당하게 규제 또는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주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청자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 등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은 호컬 뉴욕 주지사 등이 미국 시민보다 불체자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해당 주 법엔 연방 이민 당국이 불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 즉시 알려야 하는 이른바 팁 오프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 정부 기관이 연방 이민법과 이를 시행하는 연방 당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위헌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이민 단속이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관련돼 있음을 인정했지만 법원의 역할은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원고가 제기한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취임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공식 취임식에 앞서 100년 된 옛 지하철역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비공개 취임식을 한 올드시리 홀역은 1904년 개통된 뉴욕 28개 지하철역 중 하나로 천장은 유리 모자이크로 장식돼 있습니다. 현재 역은 운영되지 않지만 6호선이 이 구간을 통과하며 뉴욕 교통박물관에서 투어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30일 성명에서 1904년 올드시리홀역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이곳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위대한 공공인프라를 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도시의 기념비적 상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맘다니는 그 야망은 단지 과거의 추억 또는 시청 아래 터널로만 남을 필요는 없다며 그것은 뉴욕 시민들을 섬길 행운을 얻은 행정부의 사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맘다니는 오늘 낮 뉴욕시청 앞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식은 맘다니가 정치적인 영감을 준 인물이라고 치켜세운 미국 진보 진영의 상징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주재했으며 뉴욕의 지역구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공식 취임식 이후 초대를 받은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광장 외곽에서 대규모 축하 파티가 개최됐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 시장은 후보 시절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억제, 공공주택 확대, 저소득층 서비스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치 거물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꺾고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뉴욕주 독감 감염자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새 감염자 수가 38%나 증가했으며 이번 환자는 무려 63%나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주보건국은 27일 지난주 일주일간 주내 확인된 독감 감염자는 7만 1,123명으로 전주 대비 38%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4년 독감 신고 의무화 이후 병원 및 실험실 등 검사 기관을 통해 확인된 가장 많은 감염자의 숫자입니다.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숫자는 3,666명으로 전주 2,251명과 비교해 무려 63% 급증했습니다. 중증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독감 감염 확진자는 총 18만 9,312명에 달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장은 이달 초 주 전역에 독감 유행을 알리고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나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감 증상이 있는 경우 직장이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연말연시 모임 여파로 인해 내년 1월 초까지 환자 발생 추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가 SNS의 중독성 강한 기능들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처럼 유해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업계는 경고문 부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시오 컬 뉴욕 주지사는 26일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기반 피드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춘 SNS 플랫폼에 대해 청소년 정신건강 유해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경고문을 담배갑의 암 유발 경고나 플라스틱 포장지의 질식 위험 경고에 비유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용자가 처음 접속할 때와 이후 일정 시간 사용을 지속할 때마다 경고문을 화면에 띄워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경고문을 단순히 클릭해 무시하거나 건너뛰지 못하도록 설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뉴욕주 검찰총장은 위반 건수당 최대 $5,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입법은 연방보건복지부가 지난해 SNS에 대한 경고문 부착을 강력히 권고한 이후 주 정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긴 대표적 사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틱톡,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러한 경고문 부착 의무가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 181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약 7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인데요. 국가별론 미국이 255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재외동포 현황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700만 6,7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708만 1,510명과 비교해 7만 4,807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통계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외공관위 주재국 공식 통계 자료와 함께 민원 처리 현황, 재외국민 등록부, 재외선거인 명부, 동포단체 자료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재외동포 및 통계 전문가가 참여한 재외동포 현황 통계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주 자격별로 보면 재외국민은 240만 2,026명, 외국 국적 동포는 460만 4,6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각각 6만 5,943명, 8,864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국제 결혼에 따른 자녀 수가 이번 통계부터 반영되면서 재외 동포 수가 15만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국내 귀환과 제3국 이주가 늘면서 26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불참률이 기존 26%에서 15%로 조정되면서 재외 동포 수가 다소 줄었고, 러시아, CIS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이 255만 7,0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184만여 명, 일본 96만여 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5 재외동포 현황을 책자로 발간해 주요 정부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